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한 2% 빠지고 있네요. 새해부터 좀 이렇게 빠지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주도주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조금씩 들고, 뭐 아직까지는 한번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보시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한 1% 정도 빠지고, S&P랑 다우는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도 오늘 한 2%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보면 기술주들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제 S&P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반대로 금융주인 JP모건이랑 블랙락이랑 모건스탠리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몇몇 산업재 기업들도 괜찮았는데 GE랑 캐터필러 이런 기업들은 또 괜찮았죠. 보시면 이거는 10년 만기 미국채인데 미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 빠지고 있죠. 특히나 한 이틀 전쯤에 많이 빠졌는데 이게 미국채 선물이니까 반대로 따지면 미국채 금리는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곧 있으면 금리가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들의 모습도 괜찮았죠. 그리고 보통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흔히 좋죠. 그래서 가치주들도 모습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평가를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좀 살짝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금일 우리나라 증시에서 특히나 많이 오른 게 보시면 철강이랑 그리고 가정용품, 이거는 뭐 크게 별로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 건축이랑 보험,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런 기업들이 엄청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랑 화학도 잘 갔죠. 반대로 잘 못 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랑 IT, 방송 엔터테인먼트, 제약 바이오, 디스플레이 화장품, 오늘 반도체도 잘 못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랑 비슷하게 간 상황이죠. 사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포스코를 가지고 있는데, 철강 기업들 관련돼서는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었던 것도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 철광석 가격이 한 11월 달쯤에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냉간이나 열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거 코덱스 철강 ETF인데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딱히 챙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보유율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철강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포스코랑 현대제철을 볼 때 같이 보면 좋은 기업들이 중국의 바오산 철강이랑 미국의 US 스틸을 같이 보면 좋거든요. 중국의 바오산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미국의 US 스틸 같은 경우도 티커명은 X거든요. 얘네들도 조금씩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애플이랑 테슬라 이런 대다수의 기업들이 떨어졌는데 어제 한 3% 오른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보시면 건설주도 오늘 나름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 1% 빠진 거 대비해서 그래도 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 보시면 건설주랑 같이 보면 좋은 기업이 미국의 캐터필러가 있거든요. 미국의 캐터필러도 어제 한 5% 정도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주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대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눈치 보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조선주도 오늘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갈 예정이기는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포트의 비중 조정을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좀 시키고는 있으면서 트레이딩은 하고 있어요.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BDI 지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확대해서 보면 조금씩 다시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들어 수주 소식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원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황이 지금 나쁘지는 않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그래도 정유나 석유화학회사 쪽으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정제마진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 정제마진은 정유회사들한테 눈여겨서 봐야 되죠. S오일 같은 기업들한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석유화학회사들이랑도 같이 보면 좋은데, 오늘 이 석유화학회사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히나 많이 올랐던 기업들 중에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인 포드나 GM 같은 기업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포드가 한 11%, GM은 거의 7% 정도 올랐죠. 그 외로 도요타도 거의 한 7% 올랐고 혼다도 한 2.3% 올랐습니다. 테슬라나 타타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주 위치에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씩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 관련해서도 이제 다운 사이클 우려가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동안 공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못 판 만큼 그거에 따른 분위기 반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자동차 수요가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만하임 지수거든요. 중고차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엄청 지금 높게 올라와 있어요. 보통 중고차 가격은 신차 가격에 대해서 가격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못 사는 만큼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반도체 수급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도 나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유의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최근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이랑 작년처럼 투자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거는 아니고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지고 그동안은 유동성 파티가 계속 일어났었죠. 근데 올해는 이 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거의 6%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6%가 코로나 전인 한 2%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그만큼 유동성도 다시 회수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거의 주식 100%의 비중을 담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리스키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장기채 채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미국채는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지금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전환 관점에서 보면 이 채권 가격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씩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도 곧 있으면 많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달러를 해지 수단으로 가져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 효과로 이 달러의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거의 한 1200원 정도를 돌파하고 있어서 원래 달러 같은 경우는 1100원에서 1200원을 계속 박스권 형성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여튼이 달러도 어느 정도 해지 수단으로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주식 100%는 저는 조금 너무 리스키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성장주, 기술주 100%도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